백 교수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6월 말 또는 7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화제 또는 이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또 핵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 자명을 하다가 당직자들하고 또 비대위원하고 오찬과 만찬을 했고, 그런데 지난 12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 개항을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한판 붙었는데 아깝게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중국 식당에서 딤섬 만찬을 했다는 그 회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 한동훈 원희룡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동훈 원희룡 연대설로 이렇게 압축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 서울대 동문이면서 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밀기 이전부터 상당한 그 소통 내지는 교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개항을에 그 이재명 대표 대항만을 나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가서 저녁 식사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대설이라고 보기에는 그 확장적으로 생각하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측면은 지금 원희룡 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권의 잠룡 아니겠습니까? 잠룡이고 충분히 당 대표도 할 만한 역량을 갖추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의 그런 어떤 만찬이나 이런 그 미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요구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을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건강상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비대위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회동, 그 식사 자리 이런 게 이제 나타났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등판 이후에 이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상당히 부각을 하고 싶은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도곡동이 그 자택인데 이곳에서 지나가는 전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뒷모습이 찍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일부에서는 일부 야권의 어떤 분은 이게 의도된 인위적으로 이 만들어진 모습을 내보내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아이고, 뭐 사실은 그 팬덤 현상 내지는 상당한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찍어서 SNS에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도서관에서 양재 도서관, 양재 도서관이라고 뭐 저도 그 가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곳인데 이 책을 보는 모습이 또 찍혀가지고 이제 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를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 정치의 꿈을 꾸는 분으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기자들 얼마 전에 기자회견할 때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의 이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 잊혀진 정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당대표에 등극을 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화력이 떨어지는 이런 요소가 되면서 정치인으로서 명분도 사실은 떨어지고, 왜냐하면 총선에 참패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비판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볼 게 뭐냐면 친윤계뿐만이 아니라 이 비윤이라든가 아니면 중도로 그 생각이 되는 이 여권의 이 상당한 국힘의 의원들이 그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대표님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힘의 지지자 중에 지금 현재 아주 단독으로 1위를 해요. 1위. 뉴시스가 48%가 나왔습니다.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 보면 한동훈이 48, 2등이 원희룡 13, 그렇죠. 나경원이 11%로 3위, 유승민은 9%로 4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 진영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2위고 한동훈이 26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나선다고 하면
사실 경쟁자가 현재 여러분이 있긴 있죠.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전 네. 의원이 나경원 이제 당선자라든가 당선자.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떠 있는 태양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건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서 뭐 백중세라고 할 망정 당대표로 등극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저는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랄까 이런 것이 일종의 등판을 위한 기획성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처음 만난 것이 포착이 됐고 당대표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당대표라든가 전대에 대한 그럼요. 논의가 있을 수밖에 네.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 2위를 차지하는 그렇죠. 분이고 절대 두 무시를 분 다 못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뭐 당대표감으로서 손석이 없다 충분히 그런 중량감 분들인데 있는 인물이죠. 두 분이 같이 나온다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충돌보다 서로 상당히 컨벤션 효과 내지는 상당히 뭐 퍼레이드 현상으로 그 지지층이라든가 지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서로 의정을 좀 그럼요. 탐색을 해본 그렇죠.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네, 낙마를 했죠. 총선에서 낙마를 했죠. 민주당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영입한 분 네. 아닙니까? 이분이 최근에 언론에 나가서 자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 약속은 했지만 일정이 안 만나가지고 아직까지 못 만났는데 마음은 전대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기운 것 같다. 예, 본인으로서는 감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 총선 참패 이론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만약에 당대표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상처를 입을 것이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뚫고 그리고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전진해라. 그러니까 그런 정도 상처는 이겨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지지 내지는 격려성 발언을 했는데 이상민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영입을 받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든든한 지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어쨌든 앞에 말씀드린 상당히 원희룡 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나경원 당선자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당대표에 분명히 출마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도 출마를 하겠죠. 뭐 일설에서는 뭐 젊은 김재섭이나 김용태도 이 출마를 시키는 게 이 국힘의 어떤 그 효과를 굉장히 확산시키는 요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국힘 이런 모습들을 활력을 주면서 뭔가 텐션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8월로 미루는 것보다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는 게 훨씬 국힘 쪽으로도 유리하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금 특검 전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5월 30일이면 6월 네. 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어떤 그 전력의 전비, 재정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국힘 쪽의 전당대회는 늦으면 늦는 것보다는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어떤 분석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준비라든가 또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동 유세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6월은 어렵고 7월에 예, 7월에 하는 그래서, 수밖에 없다 이렇게 8월까지는 안 얘기를 넘어가고. 했어요. 또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과 각을 세웠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조기 등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이철규 의원이 네. 있습니다. 찐윤이죠. 그렇죠. 용산과 아주 소통을 많이 한다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는 자신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은 것은 총선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 하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도 총선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 네. 자유롭지 못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 당권에 도전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이 문제이고
총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누구든지 출마해가지고 거기서 당원들이 선택하면 그걸로서 되는 것이지 누가 나오라 말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철규 의원이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초 얘기는 나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의 이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상당히 지금 그 침잠되어 있는 국힘 쪽 입장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등장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국힘 쪽에서는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 의원도 굉장히 생존 본능이 뛰어난 분입니다. 아, 그렇죠. 이런 분이 지금 잠재적인 어떤 그 대권 주자일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상처를 준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등을 돌리는 형국이 본인한테도 이롭지 못하다는 걸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20여 년간의 교류가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앞으로 그 집권이 3년이면 이제 끝나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등판에 이 대주자, 소위 선수가 누구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하는데 이 반목을 하는 게 과연 이철규 현 의원에게 이게 이로울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루트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반목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생존 경쟁 소위 생존 본능이 뛰어난 이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알갈부 뭐 당대표 출마하라 마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사자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쉴드를 쳐주는 형국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른바 친윤 쪽에서는 내세울 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아주 빈곤하고 네. 또 현실적으로 친윤이 이번 총선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당대표에 나서는 것도 어려운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민심이든 당심이든 이른바 비윤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 2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체 이렇게 조사할 때 일반 조사, 조사에서는 적합도 1위가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은 대부분의 이 민주당 계열 쪽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역선택의 차원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일반 대중적 뭐 진보 내지는 또 합리적 보수라고 이제 인정되는 일부 분들에 한 대해서 지지율이 또 꽤 있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무당층을 보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이 한동훈 네. 전 위원장보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동안 뭐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만은 꾸준히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 쓴소리를 네. 냈고 최근에도 나인 야후 사태와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비판도 가했어요. 그리고 또 25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위헌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하지만 야권에 비판을 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든가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아주 가감없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사실은 11일 날 5년 만에 팬미팅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슬슬 지금 몸풀기에 나섰다고 그렇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움직인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진보나 또 보수나 또 여러 가지 중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국힘 쪽 입장에서 보면 국힘의 자산이라고 보는 게 확장세에 상당한 조력이나 어떤 그 위력을 발휘하는 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 국힘 쪽에서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부분을 이게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뺄셈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방선거라든가 대선이 이제 금방 또 다가옵니다. 지방선거 2년 후죠. 또 올해 지나면 또 2년 후로 앞으로 다가오는 게 대선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국힘 쪽의 자산을 사실은 뺄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서 이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더욱 성장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람직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공관위원장 정영환이던가요? 네. 그분은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출마를 권유를 네. 해서 자기도 나갈 생각을 했는데 그거로 연락이 없더라. 그러니까 용산이라든가 공천 안 준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비토를 놨던 것 비토를 아닌가 한 이렇게 것이겠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본인으로서는 자기의 뿌리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가서 이 뭐 전대뿐만 아니라 총선에 나가서도 나름대로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유승민 의원도 11일 날 팬미팅에서 전대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 나경원 당선인 거기에 원희룡 또 전 국토교통부 장관 뭐 안철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면은 그래도 상당히 흥행도 가져오고 그렇죠. 또 지금 너무 무기력증이랄까 굉장히 활력이 떨어진 상태죠. 국민의힘의 새로운 그 힘을 네.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당대표로 출마하는데 고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룰입니다. 룰. 그렇습니다. 당원 내 100%냐 아니면은 네. 뭐 일부 주장하는 50대 50이냐 아니면 30대 70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항우여 비대위원장 밑에 있는 비대위원들이 이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당심이 100%라고 하면 거의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9%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9%, 한동훈은 48%가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그 당대표를 뽑는 룰에 대한 이런 고심이 이제 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당대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 당권 주자랄까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 몸풀기가 굉장히 이제 서서히 겁니다. 활발해지는 네.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네네. 정말 새로운 활력을 전당대회가 국민 쪽의 되기를 입장에서 불어넣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